오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2시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는 제약바이오팀을 맡고 있는 오영주라고 하고요. 저와 함께 저희 컨설팅 팀에 있는 고승건 박사와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소개한 대로 저희가 이제 타겟을 기점으로 하여 많은 연구 개발의 어떤 랜드스케이프나 그 니즈, 포지셔닝 같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저희 인테그리티, 구 인테그리티, 현재 이제 코텔리스 DDI라는 CDDI 제품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아마 이제 잘 알아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간단한 클래리베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새로운 플랫폼 코텔리스 드러그 디스커버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시연을 통해서 잠재적 적응증을 어떻게 판별해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타겟에는 어떠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분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비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그 연구하고 계신 약물에 대해서 비교 포지셔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독성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세션에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팀에서 따로 연락을 드려서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코텔리스 이제 SCI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SCI가 함께 나오고 있는 클래리베이트에서 제약 바이오 솔루션으로 현재 코텔리스라는 이름으로 모든 솔루션을 통합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신약 개발하기 참 힘들죠. 신약 개발하기 힘들어서 뭐 성공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긴 시간도 그렇고 10년 넘는 어떤 그러한 흐름 안에 낮은 성공률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R&D 연구에 3빌리언이 든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그 니즈를 파악을 하여 코텔리스 클라우드라고 저희 클라우드의 모든 시스템을 병합을 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초기 중개 연구 그다음 전임상 연구를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하나는 아마 오늘 제가 이제 참석 등록해 주신 분들을 쭉 보니 저희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코텔리스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희 제품을 보실 수 있는 프로덕트 플랫폼이 하나 있으시고요. 각각의 이제 초기 중개 연구, 어떤 벤치마킹, 그다음에 뭐 시장 예측 평가, 위너가 솔루션, 마켓 액세스 솔루션까지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각각의 섹터에서 이제 API라는 인테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시보드 API 등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전임상 솔루션에 포커스가 된 코텔리스 드러그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를 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과 연계되는 몇 가지 이제 DRA라는 제품이라든지 OFX라는 제품을 통해서 독성 예측이라든지 잠재적 적응증을 함께 어떻게 연관하셔서 보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코텔리스 드러그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 CDDI라고 제가 앞으로 부를 텐데요. 이 CDDI는 새로운 제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테그리티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 인테그리티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테그리티 솔루션, 자, 그 전에 넘어와서 저희가 R&D 지원하는 솔루션이 전임상 솔루션에는 크게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게 이제 인테그리티, CDDI가 되겠고요. 이거와 이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사용하시는 게 DRA인데, DRA와 OFX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서로 연동이 되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구독하시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클릭하면은 이거를 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함께 활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외에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저희 쪽에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뭐 바이오마커 발굴, 약물 특이적인 바이오마커 발굴이라든지 환자 그룹핑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메커니즘 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믹스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커버리지는 제가 굳이 이제 구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CDD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스터 컴파운드까지 모두 다 논문 데이터에서 함께 검색 편집이 돼서 CDDI라는 플랫폼 안에서 58만 개 이상의 약물과 바이오 의약품이 함께 다 보일 수 있고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바이오마커 데이터만 하더라도 벌써 2.2 밀리언 이상의 데이터들이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등록하신 분들 코텔리스 CI라는 제품이랑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코텔리스 CI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어떤 수합 분석, 매출 예상, 그다음에 약물이 뭐 임상 몇 상에서 어떤 회사가 현재 라이센싱을 하고 누가 이제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개발 상업성, 커머셜리티 위주의 어떤 그 경쟁 비교 분석이라면, 이 CDDI 같은 경우에는 약물들을 이제 실험 데이터, 사이언티픽 데이터 기준으로, PK/PD 데이터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어느 타겟에서 어느 표적을 관련하여 더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로 이제 약물을 어떤 우선순위 비교를 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타겟이나 바이오마커 그리고 파마콜로지 데이터들을 함께 활용하고 계시고요. 저희 전 세계 탑 20 파마 중에 84%, 84%가 함께 저희 인테그리티와 약물 개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테그리티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코텔리스 DDI로 바꾸냐, CDDI로 바꾸냐라는 질문을 종종 해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테그리티 활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90년대 플랫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게 또 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속도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어떤 직관적인 데이터들 분석이 많이 이제 챌린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좀 더 보기 쉽고 한 번의 클릭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자 코텔리스로 바꿨고요. 가장 그 CDDI의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타겟 관련된 분석이겠죠. 그래서 타겟에 관련된 타겟, 적응증, 약물, 이 3자 트라이앵글의 구조를 이 코텔리스 DDI와 DRA를 통해서 한꺼번에 진행하실 수 있고 분석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데이터의 핵심 부분으로 가면 코텔리스 CI, 커머셜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 CDDI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파마콜로지 이 세 가지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클릭으로 그 약물에 관련된 어떤 생물학적, 그 다음에 화학적 구조, 그 다음에 약학 데이터까지 한 번에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모든 다른 데이터들을 비교하셨을 때 차별화된 거고요. 가끔 케미컬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희 CDDI 같은 경우에는 질환에 특정적으로 약물 개발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에 있어서 신약 개발을 하실 때 그 케미스트리의 그 어떤 약학 데이터들이 어떻게 링케이지가 되고 그 패스웨이가 어느 쪽으로 분석이 되는지를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클래리베이트의 근간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 특허 학회에서 퍼블리시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파견팀을 통해서 직접 다 공수를 하고 또는 어떤 퍼블리시 기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임상 이전, 그다음 후보 물질 단계의 초기 약물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부터 보여드릴 텐데 저희 고 박사님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코텔리스를 통해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데이터 분석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그 데모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타겟에 관련해서 하나의 타겟에 그 적응증이 관련된 적응증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분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사전 질문으로도 많았고 제가 실제로 미팅 가서도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모든 예측이 그러하듯 100%의 정확성을 갖는 예측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인테그리티와 DRA에서 제공되는 거는 어떤 사이언티픽 데이터, 지금까지 퍼블리시된 논문이라든지 어떤 패스웨이에 대한 근간을 해서 이 타겟을 건드릴 경우 어느 적응증으로 현재 에비던스가 가장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 질환군, TA 그룹부터 세부적인 인디케이션 레벨까지 모두 다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자, 한 번의 클릭으로 관심 있는 타겟을 다양한 질환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반대로 특정 질환에서 타겟을 리스팅함으로써 관련된 타겟이
신규성을 갖는지, first in class로 개발 여지가 되는지, best in class로 오브젝티브를 두어야 되는지, 목적을 두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구별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함께 소개해드리고 그 후 이제 그 약학 데이터나 어떤 케미스트리적인 얘기는 저희 고박사님께서 함께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지만 또 이렇게 지루한 슬라이드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더 재미있게 데모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그 인테그리티 사용하셨으면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보니까 이제 완전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 구글바 인테그리티에서 보면은 이제 이쯤에 있었나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 바가 있어서 구글 서치처럼 찾으실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원하시는 정보로 기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13가지 날리지 에리아를 제공합니다. 서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all로 놓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타겟 이름 쓰셔도 되고 관련된 회사, 약물 이름, 뭐 질환 모든 것들을 쓰셔도 되고요. 오늘 예시는 제가 재권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고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재권 젝2를 가지고 제가 같이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재권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날리지 에리아 1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이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재권에 대해서 관련된 약물은 1100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실험 모델은 535개, 관련된 PK 데이터는 6000개가 좀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EP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8000개가 좀 안 되는데요. 일단 약물 데이터를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개별 약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약물을 구조와 함께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이 점점점 옵션으로 가시게 되면은 쇼 스트럭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쇼 스트럭처를 보이시면은 각각의 약물들을 다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잭1에 대해서 통계 수치를 보고 싶으시면은 오버뷰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어떤 통계 수치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할 때는 항상 잘 되는데 가끔 이렇게 시연을 할 때 튕기는 경우는 다시 재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고 있는데요. 아마 유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권으로 가셨을 때 오버뷰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지금 약물이 under the active development라는 거는 저희가 18개월의 추적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회사가 약물 개발 실패했다라고 해서 나 실패했습니다라고 공표하지는 않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어떠한 업데이트도 없으면 저희가 일단은 액티브가 아닌 상태로 놓긴 합니다. 이 18개월이 어디서 근간이 된 것이냐라고 종종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 업계 평균을 봤을 때 이제 어떠한 업데이트도 대충 18개월 이내에 이게 뭐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갔다 이런 스테이지 변경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기전이 효과가 되었다, 뭐 투자를 받았다, 다양한 이제 PR이라든지 어떤 뉴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관련된 EP 데이터는 어떻고, 익스페리먼탈 모델은 어떻고 이런 이제 통계 수치가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이게 이제 그 후보 물질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1000개 정도 넘게 있다 보니까 위에 상대적인 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카테고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을 트리 구조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바이올직만 보실 수도 있고 케미칼 보실 수도 있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프리퀀시로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나는 이 중에서 뭐 케미칼만 솔팅하셔서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49개 솔팅하셔서 어플라이 누르신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다시 오버뷰를 누르시면은 다시 통계 수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제가 일단은 안 할게요. 드러그 타입을 보시면은 보통 케미컬에서 이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몇 킬로달톤인지에 대해서 다 포함하실 수 있으시고 가끔 이제 시스터 컴파운드 빼고 리드 컴파운드만 보실 경우도 많으세요. 그럼 시스터 컴파운드 빼고 리드 컴파운드로만 보실 수도 있으시고 MOA 기준으로도 보실 수 있고 테라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트리 구조를 켜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코텔리스 CI처럼 정돈이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컨디션도 마찬가지 인디케이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DI에만 있는 코텔리스 CI에는 없고 CDDI에만 있는 것들을 보면은
타겟이 멀티 타겟인지 싱글 타겟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겟에서 조율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뭐 스테이러스라든지 인디케이션 이런 부분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세부적인 약물 정보로 넘어가게 되고요. 약물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몰레큘러 웨이트는 얼마고, 누가 개발하고 있고, 어떠한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누가 개발하고 있는지 쭉 뜹니다. 그리고 이 약물과 관련된 인허가 규정 업데이트, 뭐 데시그네이션을 받았다, 뭐 프로덕트 업데이트가 있었다, 뭐 이런 약물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함께 보고서가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벨롭먼트 스테이러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약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투여 경로까지, 포뮬레이션까지 함께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필터는 이쪽에서 다 조율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펑셔널리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옵션,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알려줘. 이런 키미 포스트잇 같은 것들, 익스포트하는 것들이 다 이쪽에 있으시고 그다음에 필터 조율하는 거는 다 왼쪽에 좌측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물에 대해서 나는 지금 현재 관련된 타겟은 여기서 타겟으로 가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약물을 보고 계시죠. 아니면 이쪽에서 related content로 가시면 이 약물에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에서 이제 타겟 정보로도 가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타겟 재권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끔 이제 호모사피엔스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뭐 마우스, 랩, 이제 다양한 오르가니즘에서 있는 모든 타겟 정보를 따로따로 기입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관련된 타겟에 관련된 컨디션, 베리언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variant name.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여러분들 피드백으로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association variant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reference sequence transcript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게 T-allel인지 뭐 A-allel인지 이런 것들 저 아래 보시면은 이제 haplotype 이런 것들을 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환에서 이게 지금 현재 variant들이 나와 있는지 특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뭐 빅데이터에서 이런 그 트랜스크립트의 어떠한 포지션들을 분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타겟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타겟을 하나 쳤을 때 원바이 원으로 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레스트 업데이트가 이제 2020년 4월 26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걸 직관적으로 이 타겟을 건드렸을 때 관련된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링크를 보시면은 여기 TD라는 게 있어요. 타겟 드러그 에이빌리티. 한글로 하면은 이 타겟이 약물이 개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죠. 이거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걸 클릭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리시면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잭1을 쳤을 때 지금 이거 이제 인디케이션 트리라고 합니다. 인디케이션 트리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TA 레벨이에요. 상위 그룹. 그래서 캔서 그다음 한 레벨 가면은 악성 종양 이쪽에 보면 양성 종양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혈액암 그다음 이쪽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GI 소화기 쪽암 이렇게 하나씩 다 나뉘거든요. 칼라 코드가 된 거는 관련된 약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체 약물이기 때문에 잭1을 아까 그 약물 보셨겠지만 후보 물질이 지금 1000개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 단계는 인디케이션이 없으니까 이제 캔서로 잡히게 되겠죠. 그 584개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CDDI 인테그리티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캔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이쪽에 보면 이제 혈액암 쪽 더 나아가면 루케미아 더 나아가면은 림포이드 그다음 이쪽으로 보면 크로닉 뭐 미엘로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뭐 T셀 어큐 림포사이틱 루케미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타겟을 건드리는 경우 유사한 약물이 사이언티픽 인덱스들이 이쪽으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약물, 다른 질환 쪽으로도 함께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이 트리는 어떻게 만들었냐? 보시면 단순히 이게 약물이 있다 없다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제네틱 에비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페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이쪽에 다 나와요. 물론 이거를 클릭하셔도 관련된 페이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 트리를 만들었을 때 썼던 모든 레퍼런스 레코드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패스웨이 맵도 이쪽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IL-17 인터페런 타입 1 시그널링 메커니즘을 쭉 보시면은 네트워크 분석이 나오죠.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잭1이 있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시그널링이 어떻게 되고 있다. 굳이 뭐 논문을 찾지 않으셔도 물론 잭1을 계속 연구하셨던 분이면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걸 페이퍼 하나하나 굳이 찾지 않아도 여기서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시고 이 타겟들만으로 다시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캔서만 보여드렸어요.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지금 글리오블라스토마 쪽으로도 가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타겟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 쭉 트리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뮤놀로지카 디스오더 쪽으로 보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관련된 약물들, 오토이뮨 디지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관련된 모델들 쭉 나오게 되고요. 제네틱 에비던스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논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 링크도 열어드리고요.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익스터널 링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캐그, 휴고, 진뱅크 이런 것들이 아까 CDDI에서도 다 링크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겟 기준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이제 질환 기준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타겟 서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제 잭1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쳐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질환, 컨디션 기준으로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컨디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버킷 림포마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버킷 림포마를 하면 관련된 타겟 잠시만요. 타겟이 2,000개까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2,000개까지 있게 되는데 2,000개까지 여러분들 한 번에 분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버킷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200개 타겟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타겟 패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엔자임을 하겠다. 뭐 이쪽에 보시면은 뭐 other protein, 어떤 리셉터,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 55개 엔자임의 타겟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타겟을 다시 누르시면 아까처럼 타겟 인디케이션으로 다시 그 인디케이션 트리가 보이시는 거고요. 이거 갖고 사실 버블놀이로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전임상 모델인데 경쟁자가 많아요. 관련된 약물 개발 경쟁자가. 그럼 빨리 스피드를 내야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인비보 모델이 있다 없다가 가장 중요하다. 나의 관건에서. 그러면은 애니멀 모델이 이건 있는 타겟이고요. 이건 없는 타겟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페이퍼들이 많은 에비던스가 쌓여 있느냐 안 쌓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거는 딴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니멀 모델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거는 관련된 약물은 이렇게 하이스트 페이즈로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관련된 약물이 런치되었다 안 됐다 페이즈 2다 이걸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사이즈를 제네틱 에비던스 카운트로 하면은 더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관련된 페이퍼가 많은 거예요. 이 타겟이 무엇이냐? 아마 미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떤 타겟이 그 질환과 관련해서 얼만큼 에비던스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나는 이제 실험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마커가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얼마나 많이 잘 선별되어 있는지 임상의 바이오마커가 개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뭐 개발의 가속도를 붙이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시면은 사이즈가 많으면 크면 클수록 바이오마커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거죠. 알려져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 뷰로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제가 버킷 림포마로 뽑았거든요. 이거를 컴플리트 노벨티로 가져가게 되면은 203개의 타겟들이 쭉 이렇게 랭킹이 돼요. 이 랭킹을 뜻하는 거는 저희가 위에 보시면 지금 이 인덱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지금 버킷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튜머 서프레서 ARF 같은 것들이 가장 현재 타겟으로 유망하게 지금 우선순위 선별이 나온 거예요. 관련된 EP 데이터도 그렇고 애니멀 모델이나 아니 바이오마커
뭐 페이퍼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타겟의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이 인디케이션에서 검토할 것인가라는 거 우선순위로 할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될 거는 1번에 리스트된 타겟이 반드시 14번보다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퍼블리시된 사이언티픽 데이터 중에 지금 이건 이제 단순 알고리즘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현재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함이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인디케이션에 대한 앤서를 찾아주는 그 100%의 어떤 확신을 드리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컴플리트 노벨티는 그래서 관련된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노벨티가 아웃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약물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약물이 있죠. 버킨 림포마에 대한 이 타겟에 대한. 그래서 이건 컴플리트 노벨티가 아니라서 그레이 아웃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버킨 림포마에 대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가져갈 수 있는 타겟은 102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컨디션 노벨티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컨디션 노벨티라 함은 여기에서 컨디션을 뽑아주시면 똑같은 랭킹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다른 인디케이션으로는 지금 약물이 있지만 현재 내가 고르는 인디케이션으로는 약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약물 개발된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물 특이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쪽에 보면 이제 얼리 디벨롭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타겟에 대한 약물이 일단은 초기 상태, 인디케이션과 무관하게 초기 상태에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1상, 뭐 전임상 단계의 약물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약물이 아예 없고요. 내가 연구하는 타겟이 지금 이렇게 약물이 이미 잡히는 타겟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스피드업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내가 연구하는 타겟이 컴플리트 노벨티다. 그러면은 약물 개발을 위한 어떤 마일스톤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구축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지, 실험물질, सब스트레이트 확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리티를 활용하시면 이걸 클릭하셨을 때 얼마든지 연동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셔서 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타겟 레코드 가시면 아까 TD라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약물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타겟 레코드에서 여러분들 이쪽 TD를 눌러주시면은 링크가 활성화가 되면 구독 중이신 거고 만약에 했는데 구동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모듈을 함께 구독하셔야만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원래 20분 하고 우리 고 박사님께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독성 예측이라든지 케미컬 포지셔닝 분석에 대해서 우리 고 박사님이 함께 CDDI로 보여주실 겁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LS 컨설턴트 고승범이고요. 팀장님의 설명에 이어서 바로 경쟁 약물과의 비교 포지셔닝 및 효과적인 독성 검토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상 단계의 잭1, 잭2 이니비터 잠시만요. 전임상 단계의 잭1, 잭2 이니비터 약물의 경쟁 약물의 비교를 통해 임상 진입의 지표로의 활용 및 임상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성에 대한 확인인데요.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넘어갈 때 임상으로 진행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적응증 우선순위, 질환의 역학조사, 마켓 어세스먼트 등을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도 하겠지만은 그 전에 가장 먼저 지표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PK와 PD의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옆에 약물 예시를 통해서 바로 옆에 이 약물의 예시를 통해서 경쟁 약물과의 비교 포지션을 통해 PK, PD 파라미터 및 동물 모델에 대해서 확인하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약물은 지금 컴파운드 1이라는 약물로 제가 임의로 이제 런치된 약물을 이제 약간 변형해서 만든 케미컬이고요. 잭1, 잭2의 이니비션 한다는 시나리오의 데벨롭먼트 스테이터스는 프리클리니컬 단계에 와 있다는 걸로 잡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퀵서치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잭1, 잭2 이니비션 두 가지 이니비션 하는 약물에 대해서 찾고 싶을 때는 아래 나와 있는 자동 완성되는 단어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서 잭1 이니비터라고 나뉘게 되고요. 여기서 AND를 쓰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키워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시게 되면은 잭2 이니비터, 잭2 이니비터 해서 두 가지를 이니비션하는 약물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를 같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페놀링 구조에 있는 스트럭처 서치가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은 엘러멘탈, 말빈, 캠드로 세 가지 여러 가지 케미컬을 그리는 방법들이 있고요. 옆에 보시게 되는 서치 옵션에서 이그젝트, 서브스트럭처, 그리고 시뮬러리티 세 가지로 나눠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그젝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조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 거고, 서브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하위 구조를 갖는 약물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거고, 시뮬러리티는 이제 유사한 구조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유사한 구조를 통해서 60%까지 유사한 약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은 몰 파일로 구조 파일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구조를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구조를 미리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위와 같이 구조가 그려지게 되고요.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은 위에 보시면 스트럭처 에디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스트럭처와 함께 잭1, 잭2 이니비션 하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번 서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스트럭처와 잭1, 잭2를 이니비션하는 약물이 현재 108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카테고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산기호로 AND 말고 다른 기호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 AND, OR, NOT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OR을 썼을 때 약물의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시면은 108개였던 약물이 188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NOT을 넣게 되면은 57개의 약물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원래 크리터리아는 잭1, 잭2 이니비션하는 이 구조와 유사한 케미컬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AND로 바꿔서 검색해서 이 약물이 어떤 약물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맨 먼저 이 구조와 관련돼서 시밀러리티가 옆에 이제 테이블에 같이 뜨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시밀러리티에 따라서 몇 프로가 유사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낮은 것부터 또는 높은 것 순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하이스트 페이스부터 보고 싶으시면은 하이스트 페이스 누르시면 런치부터 바이올로지컬 테스트 순으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오버뷰 기능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약물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잭1, 잭2 이니비터에 대해서 현재 약물의 이제 포지셔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약물이 104개, 프리클리니컬 하나, 그리고 페이스 2 하나, 그리고 런치된 약물이 2개가 발견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시장에 빨리 우리 지금 프리클리니컬 단계에 있는 약물이 언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경쟁 약물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시장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드럭 타입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이 잭1, 잭2 이니비션 하는 약물에 대해서 어떤 컨디션으로 지금 현재
약물이 개발되고 있는지도 오버뷰를 통해서 살짝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드럭 포지셔닝을 통해서 PK랑 PD 파라미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디벨롭먼트 스테이터스 하이스트 페이스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바이올로지컬 테스트부터 런치된 약물까지 몇 개의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런치된 약물들과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이 약물이 임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지표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누르시면은 이 두 가지 약물만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Related Content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약물과 관련된 Experimental Pharmacology, Experimental Model, Pharmacokinetic, Clinical Study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PD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rimental Pharmacology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약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Experimental Pharmacological 데이터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플라이 필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파라미터만을 한번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에서 파라미터를 선택하셔서 IC50를 선택하겠고요. 그래서 매터리얼에서는 메소드로 들어가셔서 플로레센스 어세이로 하고, 매테리얼로 들어가셔서 거기 휴먼 엔자임으로 이제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위에 서치 크리터리아를 만족하는 이 파라미터들만을 모아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 파라미터들과 이제 캔디데이트 약물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비교함으로써 이 약물의 파라미터가 기존의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점점점 표시를 보시게 되면은 쇼 스트럭처를 통해서 스트럭처와 함께 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스트럭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가 변하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또한 익스포트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PK 데이터에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에 누르셔서 이 약물들에 대한 파마코키네틱스 정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파마코키네틱스 데이터들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라이 필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오가니즘을 통해서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렛 또는 마우스로 실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렛으로 보통 PK는 렛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렛 데이터로 이제 선택을 하고 파라미터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AUC, 하프라이프, Cmax, Tmax 등의 클리어런스 등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눌러서 AUC를 눌러서 AUC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PK 데이터, 선택된 약물들에 대해서 PK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Co-Administered Product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약물과 함께 Co-Administered 된 약물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요. Administered Product에서 익솔리티니 포스페이트와 닐로티닌이 이제 같이 어드미스터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파라미터 이제 PK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콤비네이션 약물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플라즈마에서 LCMS로 렛에서 확인한 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 실험에 관련해서 물론 프리클리니컬 단계지만은 뭐 어떤 프리클리니컬 실험을 좀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혹은 적응증 확장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플라이 필터를 통해서 관련된 어떤 마우스로 어떤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스트레인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마우스 스트레인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에이지에서 0부터 엘더까지 다양한 나이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성에 관련해서 여성, 남성에 관련된 이제 동물 실험 모델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캔서를 표시하고 스트레인은 발브시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모델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모델 발브시와 캔서에 대해서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발브시 모델에 대해서 현재 스페셜 디라이브 제너그래프트를 만들었고 리버셀을 이제 서큐테니스 그래프트 한 거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전임상 실험을 한 약물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정확하게 관련된 정확한 만드는 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리터러처를 눌러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약물들에 대해서 PK와 PD 데이터 그리고 동물 모델까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파라미터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 확인해 본 상태에서 임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임상 일상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독성이 나타나느냐가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약물들이 어떤 독성을 나타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약물에서 여기 아래쪽 링크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OFX라는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OFX를 구독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약물의 독성의 이 바리시티닙에 대한 독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OFX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타겟과 드럭스 앤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바리시티닙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드버스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옆에 very high evidence부터 high evidence 그리고 이제 회색깔로 변하면서 low evidence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된 밸리데이션 된 어드버스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클래스 얼러트와 드럭 얼러트를 통해서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클래스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시티닙이 재건 잭2 이니비터로서 클래스를 갖는 그런 모든 약물에 나타났던 얼러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드럭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숫자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에비던스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헤르페스 조스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저널에서 2020년 13일에 나왔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관련된 데이터들, 레퍼런스들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이 약물, 이 독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세한 사항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소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독성이 나타나는 건 레귤레이터 에이전시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콩그레스 얼레트, 컴퍼니에서 코멘트한
내용 또는 저널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총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히트맵을 통해서 이 약물에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이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 또 다른 약물들이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컴퍼러티브 드럭 세이프티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잭1, 잭2를 이니비션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나타났던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히트맵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히트맵은 엑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파일이 커서 좀 느린데 네, 지금 너무 느려서 지금 이제 됐네요. 보시게 되면 네, 관련된 파일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약물이 스트럭처 서치를 통해서 CDDI와 마찬가지로 독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캔디데이트 1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러리티로 60% 시뮬러리티를 갖는 약물에 대해서 서치를 해보시면은 네, 지금 로딩 중이고요. 네, 이 인풋된 구조와 비슷한 약물들에 대해서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가 나타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물을 약간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됐네요. 약물을 선택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약물이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지 관련된 정보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약물의 비교 포지셔닝 또는 이제 독성을 통해서 약물의 전 임상 단계에서 임상으로 넘어갈 때 다시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온사이트 교육 원하시는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퀵서치를 통해서만 검색을 하였는데 다음에는 어드밴스 서치를 통해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찾는 법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